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운정적 합리주의 리더십 심층 분석, 이 자료를 좀 깊게 파볼까 하는데요. 요즘 리더분들, 성과 내야 하는 그 합리성이랑 또 사람 챙겨야 하는 온정 사이에서 고민 많으시잖아요. 네, 이 자료가 딱 그 지점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할 수 있을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죠. 네, 정말 많은 리더분들이 이거 내 얘기다 하실 거예요. 자료에서도 딱 짚어 말하는데 온정 없는 합리는 냉혹하고 합리 없는 온정은 무력하다. 이 말이 참, 금은고요. 저도 딱 꽂혔어요. 네, 성과만 막 몰아붙이면 팀원들 지치잖아요. 번아웃 오고. 근데 또 관계만 너무 신경 쓰면 방향을 잃기 쉽죠, 조직이. 결국은 이 둘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엮어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온정 없는 합리는 맹혹하고 합리 없는 온정은 무력하다. 정말 와닿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킨다는 그 온정적 합리주의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그냥 뭐 따뜻하면서 동시에 이성적이 되라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 단순히 그냥 두 개를 나란히 두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걸 유기적으로 통합하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온정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타인의 감정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런 감성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합리는 뭐 데이터나 논리 가지고 냉철하게 상황 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이성적인 면이고요. 근데 이 온정적 합리주의는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이렇게 강화시켜주도록 만드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료에 보면 이성과 감성을 잇는 다리, 이런 비유가 나오던데 리더가 그 다리 위에서 섬세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냥 균형 잡는 걸 넘어서 서로를 강화한다. 네, 그렇죠. 온정이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이 좀 더 인간적인 무게를 갖게 되고 또 합리가 있어서 온정이 그냥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게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죠. 야,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롭네요. 특히 요즘 AI다, 뭐 디지털 전환이다 해서 기술이 엄청 발전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왜 이런 리더십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전 솔직히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감성적인 건 좀 덜 중요해지려나?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기술, 특히 뭐 AI 같은 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능력, 이걸 엄청나게 높여주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 비대면 근무 들고 디지털 환경이 확산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 유대감 있잖아요. 이게 좀 약해지기 쉽고 고립감 느끼기도 하고요.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면이 있네요. 네. 이럴 때일수록 구성원들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안정감을 주는 온정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에요. 이건 기술이 절대 대신 못 해주죠. 오히려 기술 시대라서 더 필요한 그런 인간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합리적인 성과 관리도 잘해야 하고 동시에 인간적인 돌봄도 잘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그것도 더 높은 수준으로 해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생긴 거죠. 와, 그건 진짜 생각 못 해봤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읽고 다독이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니 역설적인데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경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전 이 부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극한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이 리더십이 발휘됐을까요? 네, 셰클클턴 사례는 이 온정적 합리주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극적인 예시죠. 남극 탐험 갔다가 배가 그냥 얼음에 갇혀서 부서지고 얼음 위에서 조난당했잖아요. 정말 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셰클턴이 대원 한명 상태를 계속 살피고 뭐 제일 약한 대원한테는 자기 담요까지 내지고 이런 인간적인 온정을 보여줬어요. 이야. 근데 이게 그냥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이 팀의 사기 또 생존 의지를 붙잡는 데 결정적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식량 공평하게 나누고 모두에게 딱딱 역할 분담해주고 끊임없이 탈출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면서도 현실은 또 냉정하게 봤던 거죠. 온정적이면서도 냉철했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온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원들이 셰클턴을 믿었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합리적인 계획이나 지시가 효과적으로 먹혔다는 거예요. 아하. 온정이 합리를 뒷받침해주고 합리가 온정을 또 현실적으로 이끌어주고
이 둘이 같이 가서 결국 전원생환이라는 진짜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든 핵심 동력이었던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셰클턴의 그 따뜻함, 온정이 없었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계획을 세웠어도 대원들 마음을 못 얻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연결되어 있네요. 이 리더십 모델이 동서양 철학에도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잠깐 나오던데 그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네. 뭐 길게 다루진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동양, 특히 이제 공자가 강조했던 인, 아시죠? 사람 존중하고 관계 중시하는 거. 그거랑 서양 철학, 예를 들면 칸트 같은 철학자가 강조한 이성, 합리적인 판단의 중요성. 이걸 현대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동서양의 지혜를 합친 거군요. 네.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인 없는 합리는 냉혹해지고 이성 없는 온정은 감정적 독단으로 흐른다. 이 말이 그 통합의 필요성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온정이죠. 그거랑 명확한 목표 지향성, 합리, 이 두 개를 같이 갖추는 게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이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에 대해서 쭉 한번 깊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 정리해보면 차가운 머리랑 따뜻한 가슴, 이걸 둘 다 갖춰야 한다. 이게 사람도 얻고 성과도 얻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냥 리더십 이론이라기보다는 요즘처럼 막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어떤 삶의 지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일상에서 또 관계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질문이죠.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온정과 합리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어떤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정과 합리, 이 두 가지를 지금 어떻게 조율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반대로 아주 성공적으로 균형을 잡았던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